중앙회 기술위원 김성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염의 성분에 따른 구분과 제거법입니다. 사실 오염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탁 기술상 오점 제거를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식이 사례별로 공부하는 방식은 사실은 응용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염의 구성 성분별로 구성 성분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이러한 구성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면 그것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오점군에 활용해서 자기만의 오점 제거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염을 단백질 성분과 지방 성분, 탄닌 성분, 유성 성분, 불용성 성분, 색소 성분 이렇게 오염은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제거법에 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성분의 제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그러면 흔히 알고 계시는 동물성 단백질, 인체의 피부나 각질, 또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러면 콩에서 나오는 그런 단백질 성분. 이러한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계면활성법, 알카리법, 효소법, 산화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면활성법은 계면활성제의 특정한 성능을 활용한 단백질 얼룩의 제거법입니다. 원단의 제조 공정 중에 단백질 섬유의 감량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정이냐 그러면 단백질 그 섬유인 모섬유를 갖다가 표면에 스케일이 많이 나 있는데 이 스케일을 없애줘서 아주 매끈한 실을 만들어서 실크와 같은 느낌을 나는 실켓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섬유의 스케일인 단백질 성분을 녹여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제거법입니다. 사실 이 계면활성제는 일반 그 세탁인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는 좀 힘든 방법이지만 원단 가공 공정 중에 감량 공정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를 활용하는 그런 제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카리법입니다. 이 알카리법은 단백질 성분의 주요 특징을 이용한 그런 제거법입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물질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등전점의 원리가 있습니다. 등전점의 원리라는 건 이 단백질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pH, 보통 4.5에서 5.5인 약산성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카리 쪽으로 넘어서는 자꾸 가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표면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백질을 섬유에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는 pH대 9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단백질이 접착되는 능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브러싱이나 세탁기 속에서 섬유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알카리법은 문제가 있어요. 알카리 사용으로 인해서 섬유나 염료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칠 가능성이 있는 섬유가 모섬유나 견섬유입니다. 특히 산성염료라는 걸로 염색을 했을 때 모섬유나 견섬유는 알카리에 의해서 염료 자체가 섬유로부터 분리가 돼서 용출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카리법은 섬유 자체가 모섬유인데 산성염료로 염색이 된 섬유에는 사용을 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 어떻게 알아요? 산성염료로 염색이 됐는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카리, 중조나 중탄산 나트륨 그것들을 가볍게 물에 녹인 다음에 면봉 같은 걸로
안 보이는 솔기 부분에다가 바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있다가 흰색 휴지로 한번 쓱 문질러 보면 색이 빠지면 그건 산성염료로 염색이 된 거니까 알칼리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제거하기 위한 효소법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제인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알칼리법에 비해서 이 효소법은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섬유 염색이나 섬유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용법이 약간 어려워서 세탁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효소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효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약간의 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효소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효소제 자체를 갖다가 물에 녹여서 활성화되는 40에서 50도 사이의 온도를 일정 시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뜨거운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기다리면 섬유에 손상 없이 단백질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효소제 사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효소에 관한 한 가지 더, 효소제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효소 자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보관상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액상의 효소제는 구입을 했을 당시에 보관하는 상태가 높은 기온에 방치하게 되면 효소 자체가 사멸하게 돼서 원래 신품 상태의 효소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빈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액상의 효소제보다는 분말 타입의 효소제가 장기간 보관을 해도 효소가 잘 죽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말 상태의 효소제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법입니다. 이 산화법은 산화표백제를 혼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산화법 자체로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능 자체는 사실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법은 앞서 말씀드린 계면활성법이랑 알칼리법, 효소법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